실전 매매 최고수들은 지금 어떤 전략을 펴고 있을까요?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 시장 지수는 하락을 띠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에 플러스 약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0.5% 하락, 코스닥은 장중 내내 내림세를 띠고 있는 시장입니다. 오늘 화요일장 하락하는 가운데 삼성, SDI 등 2차 전지 양호하고요. AI 관련주 급등이 결국에 이렇게 나옵니다. AI에 대해서 또 주목해보자는 의견도 그동안 좀 주셨었는데 오늘 AI 관련주 강세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제약도 여전히 양호하죠. 시장 특징 짚어주시죠. 예, 해외 시장 혼조, 국내 시장 혼조라고 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종복이가 이런 얘기 할 때는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지수가 재미없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존에 7월 달에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때는 폭락의 리스크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건 없습니다. 예, 요 얘기는 먼저 해놓고 갈게요. 해외 시장 혼조, 국내 시장 혼조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제 뭐 미국장 우리는 새벽까지 보는 사람이라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빅테크만 약했습니다. 어제 원래 처음에 이 나스닥이 해외장이 어제 오늘도 지금 현재도 보면은 이 빅테크가 알파벳이 막판에 돌긴 돌았는데 나스닥이 급락을 할 때 다우는 신고가에 있었고요. 다우는 어제도 플러스가 났었어요. 근데 요런 상황이 지난 7월 중말순 때, 7월 20 미칠 때도 요런 일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이제 금리 인하에 관해서 확정적인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서 이제 달러가 약세로 주고 있었고, 막, 그러고 있었죠. 그때도. 근데 달러 약세에 비해서 미국장이 못 올라간 부분이 찝찝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경기 침체 이야기를 그래서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ISM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 얘기 나오면서 아주 그냥 나락으로 보냈는데 장을 아직은 이거 말 씨가 될까봐. 왜냐면은 이게 9월 ISM 제조업 지표. 근데 8월 달에 그렇게 엄청나게 안 좋게 나왔는데 설마 9월 달에도 안 좋게 나오겠어요, 여러분, 그죠? 근데 재수 없으니까 그건 빼버리고 어쨌든 간에 7월 말 때도 유사했었고 나스닥만 약세를 줬고 다우하고 내가 그때 여러분들한테 러셀 2000 지수도 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어제도 러셀은 움직임이 좋았었고요. 지금 해외 시장 혼조의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 이번 주 그래도 엔비디아 실적 얘기 이종복도 말은 또 한마디는 하고 가야 되니까 엔비디아 실적 눈치 본다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거시기 하고요. 다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오늘 권미란 앵커도 얘기했지만은 금리 인하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제 0.25 할 거냐 0.5 할 거냐서부터 이제 폭에 관련된 이슈만 있는 거고 나는 0.5를 하는 게 장이 안 좋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0.25씩 하는 게 정상이에요. 0.25씩 조금씩 한 번에 확 해버리면은 오히려 일반적인 수준은 장이 올라갈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한 번에 크게 하면 큰일 나요. 요 얘기는 먼저 여러분들한테 해놓고 뭐 그런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많이 빠진 낙폭과대주,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최고 수혜주,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다. 이 종목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지금 오늘 밤에도 특별한 경제 지표는 없어요. 그럼 나스닥이 오늘도 왔다리 갔다리 하거나 오늘은 조금 기술적 반등 정도가 나오면 좋겠죠? 정도. 그러다가 이제 이달 말이죠, 여러분. PC 요때에서부터 이제 또 한번 좀 집중 좀 하면 될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가만있어 봐. 요게 시간이 자 여기가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지금 대만이거든요. 반도체가 여전히 아직은 좀 거시기 합니다.
그죠? 여기서 이게 밀려버리면 이게 삼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이걸 뚫고 갈 명분이 없어요,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기 전에는. 자, 요게 지금 나스닥이고요. 아주 자연스럽죠? 기술적으로. 그 다음에, 요게 독일이고요. 이걸 우리가 V자형 급반등이라고 하죠. 원래 이렇게 꼭대기에서 V자형 급반등은 말이 아니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 급락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급락이. 어제도 내가 우리나라 시장 갖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여기 다우입니다. 다우는 어제 신고가를 가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근데 요것도 여길 돌파를 해야 되는데 이 거래량 갖고 이걸 세게 돌파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약간 눌릴 수 있다는 얘기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러셀입니다. 러셀도 보면 최근에는 한 사나흘 정도 보시면 올라가죠. 대신 이제 이쪽 7월 말 때 이탈된 구간에 저항권으로 오긴 왔어요. 그래서 러셀도 최근 2, 3일 사이 보면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다우도 최근 2, 3일간에는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 2, 3일간의 나스닥은 약간 흐르고 있죠. 요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요거하고 비슷하게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신고가권에 있는 주식은 밀릴 수밖에 없는 피동형의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 AI, 제약 등 강세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보시면 2차 전지 쪽은 LG 에너지 솔루션은 강보합권입니다. 이거 121선마저 뚫었다는 얘기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대신 연속적으로 가기에는 부담 가고 연속적으로 가게 된다면 241선 부딪히는 거예요. LG 에너지가 분위기 만들어주니까 오늘은 SDI, 삼성 SDI가 올라가려고 하죠. 대신 이제 지수가 비리비리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61선을 강하게 뚫진 못하지만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뚫었다는 얘기는 삼성 SDI도 뚫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2차 전지에 오늘은 화학과가 양호하고요. 포스코 홀딩스도 좀 세게 가시 좀 그죠? 거래가 없기 때문에 세게 가기는 역부족이지만 대부분 61선은 무조건 넘길 거고요.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포스코 홀딩스도 38 광땡이 아니고 38 자리까지는 예약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LG 에너지 덕이에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갖고 있는 분들은 LG 에너지 솔루션한테 땡큐 베리머치 좀 얘기 좀 해야 될 겁니다. 아마 2차 전지 뭐 이거 안 가면 주식도 아니잖아요 지금. 예? 다우 신고가고 러셀 신고가고 나스닥도 아작을 냈다가 2만 부근까지 기술적 반등 수준을 뛰어넘게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2차 전지 안 가면 주식입니까? 라는 얘기 한마디 해주고 그 다음에 제약은 너무 잘 가니까 부담 가서 빼고 대신 오늘 코로나 관련주들 기술적 반등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AI인데 AI는 할 말이 되게 많아요. 대신 특징적인 거 하나만 몇 번 얘기했으니까 얘기할게요. 이스트 소프트가 오늘도 장중에 순간 급등하면서 거의 저점에서 70% 가까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다만 61선 가기 하락각이기 때문에 튀면 부딪힙니다. 그리고 오늘 장은 뭐 센즈랩, 뭐 이거 특징이에요. 뭐 모니터랩, 그 다음에 뭐 라온 CQ, 드림 CQ, 사이버원 이런 종목들이 세게 움직인 게 어제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쪽 AI나 이쪽이 나는 금리 인하 하면은 오히려 제약주는 수혜주니까 잘 가는 거고요. 이제 저쪽 성장주의 매기가 붙을 수 있다라고 이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는데 이게 그겁니다. 어제 밑으로 빠지는 주식들, 특히 AI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약간의 트리거만 던져주면 확 튈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슬슬 저런 식으로 트리거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 순환매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아마 돌 겁니다. 아마 주식에서 도는 건 좋은 거라 그랬어요. 다만 지금은 추세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장은 이런저런 요인으로 요런저런 움직임이 나온다. 그리고 정통 섹터에서는 제약주 여전히 양호하고
그다음에 2차 전지는 지속적으로 순환매가 나오며 금리 인하를 맞아 그동안에 뒤통수 오지게 맞았던 성장주 중 로봇이 먼저 한번 분위기 잡아줬고 오늘은 AI 쪽도 어떤 뭐 딥페이스인가요? 그거 갖고 장난친다라고 해가지고서 보안주가 먼저 움직이면서 AI 전체적으로 매수세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금리 인하의 수혜주들의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추세를 돌려나가는 AI 관련주 무리하게 또 급등하는 종목 접근할 필요는 없고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약 바이오도 너무 잘 가는 쪽을 무리하게 갈 필요는 없겠다라고 전략을 주시면서 2차 전지 LG 에너지 솔루션 앞에 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1선을 잘 돌파해 주면서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도 희망을 주고 있고요. 또 목표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장 투자 전략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눈 동그래졌죠. 아니 방송하면서 저런 얘기 그죠? 얼마나 저쪽이 밟혔으면 그러겠습니까? 저 지금도 밟히고 지금도 안 좋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367 돌파 363 지지 체크하고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라고 하면서 얘기 좀 해드려 볼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증시가 한 바퀴 돌았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눌렸어요. 근데 지수가 다시 원상태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정통 섹터 주식 중에 역배열해서 그냥 내리 꽂히는 주식 그 섹터가 유독 2차 전지인데 저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 내가 뭐 계속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죠. 신고가권에 있는 주식들이 밀릴 일만 남은 거예요. 이건 가보면 압니다.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 20년 동안 이 바닥에 있으면서 지금과 같은 판단이 빗나간 적은 없어요. 다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올 때는 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올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차 전지는 딱 이렇게만 얘기해 드려 볼게요. 어떤 주식을 갖고 있든 간에 기본적으로 61선에서 121선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센 주식은 241선 쪽으로 아마 올라갈 겁니다. 문제는 241선 쪽으로 올라간 뒤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 명분을 받고 매수세를 촉발시키면 돌아서 역배열이 정배열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나는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봐요. 다만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이 점은 꼭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진짜 많이 올라갔던 주식들 대놓고 얘기할게요. 또 은행주 같은 게 금리 인하 수혜주다라고 거꾸로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은 저런 주식은 갖고 있으면 매도입니다. 저런 걸 매도해가지고 좋은 주식으로 좀 바꾸라는 여기서 좋은 주식은 낙폭과대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면 어차피 은행주 신고가권에 있으니까 다 이익 실현이잖아요. 그러면서 한번 주식을 체계적으로 한번 시장에 맞게 이런 시장에서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고 저런 시장에서는 저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2차 전지의 전고체 관련주도 이제 빠르면 내일 늦으면 모레쯤 정도에는 이제 하나하나 틀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는 기술적 반등이니까 따라당기면 안 됩니다. 라는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전략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 3였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이종복 전문가의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이었습니다. 시장을 보는 눈과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오늘의 전략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 3였습니다.